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자애로운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붓당 사나랑 가차미 담망 사나랑 가차미 상강 사나랑 가차 귀불 귀버 귀승 부처님께 귀합니다. 법보님께 귀합니다. 승보님께 귀합니다. 세계불교를 말하다 스리랑카 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아일랜드 허미티지를 얘기했고, 아일랜드 허미티지를 설립하신 이제 냐나 티로카 그 대장로 스님을 잠깐 소개했죠. 이분의 일생을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왜 이분을 갖다 지금 소개를 하냐면은 유럽인으로서 물론 독일 출신입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불교를 이제 처음 접하면서 출가해가지고 이제 큰 스님이 일생을 갖다가 일생을 불교를 위해서 참 헌신하시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아버지는 원래 교수고 어머니는 이제 음악가였고 또 그는 엘리트 코스인 이제 그리스 로마 고전 교육을 그 주 커리큘럼으로 하는 이제 왕립 비스바덴 김나지움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음악가에게 음악 이론과 작곡을 공부하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음악 학교를 졸업한 이제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로서 활동하면서도 어떤 그 철학에 매료되었고 또 그는 플라톤의 파이돈, 데카르트라든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하르트만과 쇼펜하우의 이제 그 책들을 탐독을 했죠. 이제 어느 날 신지학의 강연회에 갔다가 불교 강의를 듣고 이제 급속도로 이제 불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파리에서 당대 유명한 작곡가로부터 이제 개인 수업을 받고 프랑스, 알제리와 터키의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알제리는 프랑스 식민지고 터키는 이제 독일 식민지니까. 그렇지만 불교가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비구가 되기를 서원하고 이제 연주에서 번 돈으로 이집트 카이로, 그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인도, 봄베이를 거쳐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를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한번 딱 그 결심하면 그걸 꼭 이루거든요. 어지간하면 중간에 이제 포기하겠지만은 내가 이제 어떤 그 아시아에 가서 출가해서 비구가 되겠다. 이런 이제 오늘 세우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론에서 비구가 되려고 이제 했지만 영국 출신으로 이제 그 당시에 실론에서 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승가의 그 상황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영국 출신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상자부 비구가 된 아난다 메떼라고 하는 영국 출신 그 비구가 있는 이제 버마로 갔습니다. 26세 때인 1904년 그는 이제 움빠 삼바다 구족계지 구족계를 이제 받고 비구를 수제하고 이제 냐나 티로카나 이제 법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세 때 이제 출가를 한 거지 말하자면. 그의 계사는 이제 당대 버마에서 유명한 아비담마의 이제 대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버마 이제 그 고승 밑에서 이제 제자가 된 거죠. 예, 문화에서 이제 빨리어와 아비담마를 수업하고 또 인도 출신 비구인 코삼비 담마난다와 그 만달레이, 버마 가면은 만달레이라고 있거든. 만달레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지금도 인도 스리랑카의 그 원형 불교를
그대로 그 보존하고 있는 것이 그 미얀마 만달레이거든요. 만달레이.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만달레이라든지 사가잉 뭐 등지 북쪽 지역 불교를 견학하고 당시 아라한으로 추앙받는 대장로에게 명상 또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비구 코산비 담만한다는 이제 환속을 하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제 된 분인데, 어쨌든 이제 나나 띠로카 비구는 빨리와 삼장을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고, 그는 스리랑카로 이제 갔습니다. 그때가 1906년. 당시 시암 태국 왕자 또 출신 비구인 뭐 지나와라 왕사와 함께 이제 그 실론에 가가지고 작은 그 조그만 섬에서 이제 함께 이제 명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명상. 시암 왕자는 나중에 뭐 이제 환속을 했습니다만은 초대 유럽 태국 대사가 이제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나나 티로카는 이제 그의 부모를 만나러 이제 독일을 갔어요. 가서 또 이제 만나고 다시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번역. 이때 번역한 것이 앙구따라니까야. 이걸 이제 증지부라고 그래요. 증지부. 독일에서 이제 출판했죠. 그런 독일에서 상자부 사원을 또 세우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사원을 그 창건할 인연이 생겼으나 건강상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등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이탈리아 로마의 조그만 그 포교당을 이제 건립하게 되었고, 또 제자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실론으로 와서 이제 남쪽 해변 도시인 그 갈레의 한 사원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도단두아에 그 버려진 정글섬이 있단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탐험 끝에 암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섬은 그야말로 숲이 울창한 버려진 그 정글섬이었고 뭐 뱀이 막 들끓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암자를 세우고 10여 명의 유럽 출신 비구들과 함께 이제 승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행과 역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음악가 아닙니까? 음악가. 독일에서 세속적으로 그 연주가로서 얼마든지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뭔가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떤 그 도에 대한 어떤 구도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실론에 가서 이제 또 버마에 가서 또 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님이 된 것이 쉽게 하면, 그러면서도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또 불교 그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 독일 말로. 그는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번역서를 남겼는데, 뭐 독일어로 이제 번역된 것은 앙구따라니까야. 증지부라고 그러죠. 증지부. 그 다음에 단맛바다 법구경. 또 밀린다 빵아,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이 밀린다 왕은 그리스 출신이죠. 그리스 출신 왕이 이제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그 나가세나 비구하고 이제 그 대담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밀린다 빵아거든요. 그 다음에 뿌갈라 바나티, 인 시솔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수띠 마까, 그 다음에 아비담마 상가, 이런 책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 워드 오브 언더 부다. 저도 다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비담마 삐딱가 있는 불교 영어 교리사전, 이런 책을 이제 그 번역을 하고 한 겁니다. 영역을 하고 이제 저술을 한 거죠. 지금도 영어권 사람들은 참 이 그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만이 불교를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열반을 향한 부처님의 길, Buddha's Path to Deliverance, 그 다음에 불교의 근본, 뭐 이런 이제 책들을 이제 저술을 했고, 나는 이 나나 티로카의 생애,
더 라이프 오브 나나 티로카테라. 이분의 전기지 말하자면 전기를 너무나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나 사실. 다음에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이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독일 출신으로 참 그 스리랑카에 와가지고 이제 비구가 돼가지고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불교 그 명상 수행을 하면서 또 그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세계 1차 대전이 또 이제 발발한 겁니다. 2차 대전이 해가지고 브리티시에 의해서 이제 그때는 뭐 영국 천하니까 스리랑카 인도는 이분은 독일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수용소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거야. 아무 죄도 없지만은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하게 되고 또 1926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 이제 참 이 섬 암자 그 불교 학파가 이제 참 제대로 형성이 됐는데 그 나나 티로카 대장로 스님은 이제 독일 출신이지만 실론, 버마는 물론 아시아의 어느 큰 스님 못지않게 영향을 크게 끼치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말로만 뭐 큰 스님이 아니고 참 그 대단한 분입니다. 독일 출신이지만은 그 서구 사람들에게는 대조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 참 젊은 나이에 발심하여 모든 악조건을 무릅쓰고 섬 암자 불교 학파를 형성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파라면은 도시의 상아탑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겠지만 이분들의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오직 애딴 섬 암자에서 수행과 학문을 통해서 서구의 엘리트들이 이루게 낸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나 티로카 대장로 스님이 독일에서 고전 교육을 받으면서 학문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죠. 그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고전 교육을 받았거든요. 김나지움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모국어인 독일어는 뭐 물론이고 영어, 불어, 뭐 이탈리아를 또 구사했고 또 고전 그리스어인 헬라어,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거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분이고 또 라틴어에 능통했으며 그리고 이제 이 출가해가지고는 빨리와 산스크리트인 불교 경전어에 또 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 말인 싱할라를 또 하셨고 이 밖에 이제 버마어도 좀 하시고 티베트어도 좀 하시고 중국어도 좀 하시고 일본어도 좀 했어. 대단하신 분이야 이분은. 그래서 나냐 티로카 대장로 이제 큰 스님은 우리가 뭐 인문학이라고 이제 하면은 그 언어가 기본이 되고 역사를 알고 문학적 소양을 기른 다음 깊은 그 철학적 사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독일식 학문 방법론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그러면 문사철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인문학은 어문사철이에요. 어문사철. 언어가 먼저 돼야 된다. 언어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흔히 뭐 그냥 그 언어를 이제 소홀히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죠. 뭐 버마어, 티베트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하고는 그가 구사하거나 능통했던 언어들이 이제 인도 유럽어족의 뭐 언어들이라는 학습상에 뭐 유리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의 기본적인 그 인문학과는 어문사철에 투철해야 학문이라고 이제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불교 학파 가운데 이 섬 암자 불교 학파는 경전어 학습을 이제 기본으로 했습니다. 경전어. 빨리어, 산스크리트. 대영 제국은 인도, 아대륙은 물론 뭐 실론, 버마 등의 나라들을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냐 티로카 비구는 실론 그러니까 스리랑카죠. 섬 암자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불교 국가들을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모두 그 이제 스리랑카에다 이제 베이스 캠프를 두고
뭐 미얀마도 가고 뭐 태국도 가고 이제 이런 데 또 다녀보시는 거예요. 이제 번역을 위한 자료 수집차 주로 이제 인도권 나라들을 이제 방문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엄청난 운명의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름이 아니고 1914년 그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했잖아요. 그래서 나나 티로카 대장로는 이제 모든 그 독일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억류되는 신세가 되어요.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독일 국적이다 보니까 이제 뭐 스리랑카, 인도는 영국 국적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섬 암자에 연금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실론의 어떤 그 수용소로 또 감금이 되는 거예요. 수용소로. 또 국적이 독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915년 영국령이 이제 호주로 또 추방을 당하는 거라, 호주로. 호주에 이제 그 수용소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또 수감을 해버렸어. 그리고 1916년 이제 독일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그 조건으로 이제 석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버마의 국경 지역 그 버마 상자부 불교 사원에서 이제 머무르고자 이제 하와이와 중국을 이제 거쳐서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스리랑카나 버마에는 당분간 이제 머무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국에 있는 동안 중국은 이제 독일과 또 적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1차 대전 때. 중국에 억류됐다가 이제 1919년 이제 동일로 또 송환이 되고 말이야. 그래서 1920년 실론과 아시아의 여타 그 영국령에 재입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거의 유럽 제자 비구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일본서 대정대학 다이쇼 다이가쿠라고 그러죠. 대정대학교 고마자와 대학에서 이제 일본인 제자들에게 빨려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는 이제 빨려 경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후 태국의 상자부 사원에 또 머무르기 위해서 간신히 도쿄에서 태국 비자를 받고 태국에 또 입국했지만 또 태국에서는 스파이 혐의로 또 감금자 되었다가 또 중국을 거쳐가지고 또 일본으로 다시 또 추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스님 신분으로 얼마나 참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제 추방돼서 다니고 1926년 영국 정부는 그와 그의 독일 제자들에게 실론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허용을 했어요. 그래 이 무렵 서암자는 이제 몇 년간 빈집으로 있게 되었고 다시 정글로 이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암자를 세우고 수행과 번역에 이제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6년부터 1939년 한 13, 14년 사이에 그야말로 이제 그 아일랜드 허미티지 그 불교 학파의 이제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학자들도 막 모여들고 구도자 그 도닥 끄는 사람들 뭐 예교관과 고위급 인물과 그다음에 뭐 독일 그 작센주의 왕까지 심지어는 이 섬 암자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인이 있으면 뭐 어느 산골이고 어디 다 가잖아요. 신도들이 말이야. 도인을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그 이름이 나니까 막 여기 사방에서 온 거예요. 막 세계 각국에서. 또 이 무렵 아나가리카 고빈다도 이제 방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나 티로카 비구는 이제 고빈다와 함께 국제불교 연합회를 이제 창립을 했지만 고빈다가 또 티베트로 뭐 남아로 또 변신하는 바람에 이제 중단이 되기도 하고, 1931년부터 1939년 사이에 다수의 이제 유럽 출신들이 비구계를 받고 이제 제자가 되었죠. 자연히 또 제자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이제 참 석학으로서 많은 저서와 역설을 남긴 나나 티로카 대장로 이제 후계자가 된 나나 포니카라는 또 분이 이제 있어요. 이분도 역시 이제 독일계 유대인인데 이분이 이제 편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와서 이제 비구가 됐어. 이분은 나중에 번역에 이제
귀한 다수 유럽 출신들인 자속이라고. 나나 티로카 대장로는 이들에게 빨려를 이제 필수적으로 가르쳤고, 그것은 이제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빨려를 익혀야 된다. 이런 이제 지론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대승불교잖아. 우리는 대승불교. 그러니까 요즘 뭐 한문을 경시하고 뭐 한글 불교라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물론 뭐 중요하지 한글로. 그러나 지금 인도에서 그 산스크리트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경전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한문으로 이제 번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금강경이라든지 뭐 유마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열반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걸 알려면 한문에 물리가 나가지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고정교육, 그 강원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강원교육. 그래서 이제 1939년 영국은 나치 독일의 선전포고를 또 해요. 그동안 또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또 한 13년간 이제 나냐 티로카 장로가 이제 모두 제자도 양성하고 책도 많이 번역을 하고 조용할 만하니까 또 이제 저기 전쟁이 또 터진 거야. 그래서 나냐 티로카하고 이제 다른 독일 제자들은 또 한 15년 전에 그 감금됐던 수용소로 또 재수감이 된 거라. 그리고 2년 후에는 인도 북쪽에 있는 그 데라둔이라는 수용소로 이제 그 수용소 캠프로 또 이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고 국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1946년 이제 석방됐지. 그러니까 또 한 5년간 또 수용소에 가서 이제 또 감금된 거예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다시 섬암자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수행과 역경을 계속했고, 이제 1949년 영국 출신인 그 나나몰리라고 하는 또 비롯한 몇 명의 유럽인들이 이제 비구회를 또 받습니다. 거기 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고, 나나몰리 비구는 빨리를 습득해서 붓다고사라고 하는 그 4, 5세기 인도 남부의 그 출신인데 대단한 학생이죠.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주로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저술한 유스디마카 남방불교 그 상자부의 아주 그 유명한 책이죠. 그걸 또 영역을 한 겁니다. 1950년 실론이 이제 영구로부터 독립을 해요. 1950년. 그래서 그는 실론 시민권을 얻고 스리랑카 시민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국민이 된 거지. 그렇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그 아일랜드 섬에서 아일랜드 허미트지. 나도 가봤어요. 조그만 섬이에요. 조그만 섬. 근데 거기 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건강이 좀 이제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나이가 뭐 7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섬에서 이따가 이제 캔디라고 있어요. 캔디. 스리랑카 캔디 아주 뭐 좋죠, 거기. 이제 그 숲속 암자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숲속 암자로.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이제 기증을 했어, 기증을. 이런 훌륭한 분들에게 그런 그 숲속 그걸 이제 땅을 기증을 해가지고 이제 그리 옮겨가게 됐고, 또 1954년 버마 양곤에서 개최된 제6차 경전 결집회의에 이제 초대되어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고, 또 그의 제자 나나 포니카도 이제 포니카가 대독을 했죠. 나중에 1957년 이제 89세로 우리나라 나이로 한 90세 이제 열반에 들었죠. 돌아가셨지.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이제 국가장으로 그의 장례식을 이제 봉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원래 이제 독일 출신으로 참 그 음악가로서 평생 뭐 결혼해서 재밌게 살 수도 있지만은 어떤 구도의 열정, 뭔가 그 어떤 그 진리를 그 쫓아서 진리를 탐구하고
또 불교의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그 어려운 고생을 해가면서 수행을 하고 또 불교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도 번역하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또 제자들도 양성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서구인들이 이분의 그 책을 보고 이제 불교 승려가 되고 지금도 이 큰 스님께서 그 저작한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고 또 영어권 뭐 독일어권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서 이제 불교하고 또 인연을 맺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얘기 같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세계 불교니까 세계 불교 그러니까 뭐 스리랑카 불교가 뭐 2300년 됐고 물론 스리랑카 자체 내에도 훌륭한 고승들이 많지만은 외국인으로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참 그 큰 그 아주 뭐 업적을 남기시고 고승이 되시고 말이야 불교를 갖다가 다시 부흥을 시키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그분의 책이 많은 그 서구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